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5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4%대 하락,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위험해 보이게 끝이 났습니다. 물론 하락하다가 밑꼬리를 좀 달았지만 전체적으로 종가가 시가부터 종가까지 추세대 단기 추세의 저점을 이탈해서 마감을 했죠. 출발 자체도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파생반에 전략을 올려드리고 나서 빠르게 다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작점이 예상보다 쭉 떨어져서 출발하는 바람에 수정을 해서 지지 라인을 재설정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라인들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가가 많이 충격을 주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서둘러서 라인을 설정하다 보면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어, 어쨌든 시작점 자체가 오늘 어디에 의미를 뒀냐면 얘를 깼다. 어떤 거? 이 전날 양봉, 이 양봉이 끼인 자리 양봉이 된 거죠. 하락 초입에 중간에 껴있는 끼인 자리 양봉, 그리고 다시 음봉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해서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하락장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제가 숏 포지션 위주로 공략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요 힘하고 요 힘 정도 말고는 마지막에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여기서는 사실 재미를 못 봤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 블루라인이나 좀 미리 접근을 했다면은 사실 약간 수익을 못 보고 아니면 손절 컷을 짧게 하고 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좋았죠. 여기까지는 먹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파생반의 제1 모토가 웬만하면 아침 오전에 일당을 하시고 각자 일당을 설정을 하세요. 나는 하루에 일당 얼마에 만족한다. 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일당이 한 5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만 원일 수도 있고, 각자 계좌 상황에 맞는 일당을 설정하시고요. 한 달에 20일입니다. 20일 곱하기 80%의 승률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세요. 100% 욕심입니다. 그 20%, 나머지 20% 손실 보는 이날 잘해야 돼요. 손실을 손실을 어떻게 잘 끊어내는지. 20%의 손실이 80%의 수익을 능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80% 정도를 목표로 하되 20%를 잘 잃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오늘 나의 수급, 뭐 제가 봐드리는 관점이나 이런 외국인 수급이나 어떤 움직임들이, 예를 들어 만기일 같은 경우 옵션 매도자들 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옵션 매도자들이 베팅한 게 틀렸죠. 80% 확률로 본다고 하면 사실 몇 번 더 안 맞을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80%를 잡고 연습을 하다 보면 20%가 걸릴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끊고 그날을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날은 비정상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당을 하신 분들이 마무리를 지었으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당을 못 하신 분들이나 일당을 하시고 계속 욕심을 부리셔서 뒤에까지 하셨던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어제처럼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당을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21 곱하기 80%를 설정하셔서 선택을 그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손실 20%를 까야지 맞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계산해 보셔가지고 대략 요렇게 해가지고 20%를 까면 한 절반, 그러니까 요 수익 곱하기 10일 정도의 그 개인 목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어, 약간 더 깔 수도 있다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요 80%를 유지하면서 20% 커트를 하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10일 정도로 그냥 적당히 계산하시면 손실금 조금 키워줘도 좀 맞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0만 원이 목표신 분들은 500만 원, 월 5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일당 난 100만 원이 목표야 하시는 분들은 저게 성립이 되면은 100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그릇에 맞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파생반에서 일당 클럽,
1단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성공을 하는데 목표를 두는 파생반 내에서의 어떤 클럽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제시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관점을 따로 한다든가, 교육을 따로 올려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숏 포지션에 대한 관점 우위 전략에 따라 요 아침 오전 점심시간 때 1시까지네 1시까지 충분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내가 오늘 뭐야,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지 않아서 손실을 보셨던 분들 모두 다 복귀를 꼭 해보시고요. 어, 자, 어쨌든 뭐 오늘 장은 하락 우위였지만 밑꼬리를 잘 달았습니다. 그럼 내일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제가 이따가 밑에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먼저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게 내일 반드시 다시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8천억까지 매도했다가 4,600억으로 축소를 했다라는 것도 내일 상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수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8천억까지 매도했던 것을 4천억까지 줄어들인 것은 오늘 무리하게 들어갔던 것에 대한 청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단타 쳤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주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추세 이탈로 종료를 한 겁니다. 물론 환율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추세를 이탈했다가 금방 V턴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은 증시가 다시 추세로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서려면은 다시 환율이 꺾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4월 공식적으로 첫 거래일이었죠. 달러 선물 어제 만기였기 때문에 달러 선물 어제 만기인 상태에서 오늘로 넘어온 다음에 외국인들은 3,600억 원의 달러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337원 이상, 그리고 40원에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량을 다시 뱉어내면서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서로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려면 도와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일단 나스닥이 첫 번째로 도와줘야 되겠죠. 요즘 뭐 중국 증시의 흐름은 좋으니까 나스닥이 도와줘야 되고, 나스닥이 어쨌든 3월 11일 기점으로 보다 더 약해진 시장이 1년 전보다 보다 더 약해진 시장, 1년 전보다가 아니라 그 3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1년 동안, 그 전 1년 동안, 자 24년 3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BTFP 종료가 있었던 11일 기점으로 해서 전 1년과 후 1년에 나스닥의 미국 증시에 들어가는 돈의 힘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때 강도가 10이다. 그럼 이때는 뭐 5밖에 안 된다든가, 시장에서 매수로 강하게 끌어들이는 매수 유입 강도가 많이 약해진 느낌을 앞으로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증시가 지금 엔비디아 콜옵션 개인들 달려들고 기관들 콜매도하고 현물 매수했던 커버드 콜 했었던 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점이 일단 찍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이 견고하게 다시 올려주느냐 마느냐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제 올려줄 만한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답변을 최근에 드렸던 것은 밸류업입니다. 그렇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경하고 그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 우리 확인했죠. 이제 5월 달에 2차 세미나 있고 6월에 확정 짓기로 했는데, 그 전에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계속 떨어질 때마다 그걸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락했죠. 오늘 뭐 나왔습니까? 오늘 이 얘기 나왔어요. 자, 뉴스 보시면 오늘 속보로 이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 음봉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종가 장 마치고 나서. 자,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 법인세 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경감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밸류업으로 다시 시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벌써 하나가 나온 거죠. 앞으로도 떨어질 때마다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막판이니까 최소한 4월까지는 유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판이니까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나스닥이 만약에 나스닥은 사실 우리의 뭐 어떤 정책하고 무관하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고가가 찍혀서 순간적으로 한 두어 달 정도 내리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원래 선거가 있는 해에도요, 한 1년 내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선거가 있던 해 1년 미국도 이렇게 1년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거가 11월이니까 그 전에 여름까지 해가지고 출렁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 증시는 지금 이걸 달렸잖아요. 이거 달리고 지금 만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여기서 뒤집어지면 이 구간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선거가 있는 구간에서 다시 달리는 그런 구조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 구간에 접어들면 아무리 우리가 밸류업으로 뭘 끌어올린다고 해도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크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기가 쉬워요. 거기에다가 6월 지나서 공매도 재개까지 겹쳐진다면 과연 그 전에 사전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과연 매도 세팅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공매도를 재개하면 외국인들 무조건 공매도 엄청 늘립니다. 대차장고 다시 부활시킬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꼬리를 달았던 자리, 이게 밑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죠. 밑꼬리 달고 끌어올리면 그 전에 모든 하락장에서는 밑꼬리 한번 달리면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밑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기 좋은 조건은 밑꼬리 단 이후에 갭상승이 꼭 필요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갭상승이 아니라 다시 꼬리 부근에서 출발을 하면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나스닥이 강해서 이 상태로 위로 끌어올려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FOMC 경계감이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다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월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지금 상황은 어제 나스닥도 원래 3월 11일 이전 같았으면요, 어제 정도 되면은 나스닥 다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플러스 2%막 이렇게 가면서. 근데 윗골이 달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음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금 이전에 같았으면요, 장대양봉으로 예를 들어 한 뭐 2%까지 그냥 풀양봉으로 원웨이로 그냥 끌어올렸을 건데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3월 11일 이후에는 사실 보세요. 3월 11일이 언젠데 여기에요. 자, 요 날 이후로는 올라간 게 없어요, 사실. 요 구간입니다. 3월 11일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힘이 약해지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날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힘의 강도가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거. 시장에 들어가야 할 돈이 걷어들여지고 있는데, 갚아야 되는 돈으로 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서론으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제가 일단 올려놨던 걸로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자, 위로 올려서 오늘 이제 BOJ 금리 발표 있었고 인상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바대로 인상을 했고요. 장기채 금리가 이제 제로에서 0.1%로 8년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한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YCC 즉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 폐지됐고, 이거는 이제 상단에 장기 금리의 변동폭을 주는 건데 1%로 정했던 그 변동폭 상한선을 주는 건데 상한선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금리의 변동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상한가 같은 거예요. 상한가를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없애니까 당연히 변동성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이상으로 가는 걸 허용하겠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등 금융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세부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사유 중에 일본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시장을 끌어올렸던 사유 중에 하나인 ETF, 그다음 부동산 리츠 등을 이제 매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문제가 된다면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 일단 금융 완화 정책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세부 내용이 밝혀지고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반등하고 전체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늘 펼쳐지면서 밑꼬리가 달렸고요. 일본은 올라갔죠. 자, 이제는 FOMC가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1일 목요일 새벽 3시
얼마 남지 않았죠. FOMC 앞두고 나스닥 경계감이 강화될지 주목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0.5%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돌아설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우리 시장에서 720, 725, 727 라인을 이탈했다가 오늘 살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 그러나 조금 뒷심이 조금 부족했네요. 그래서 겨우겨우 보합 지켰다. 727 돌파해서 끝났다라는 거. 여긴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 한숨 돌리는 거죠. 여기가 깨졌으면 좀 많이 열릴 위기에 처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적으로 여기 횡보하는 게 지속되는 게 시장은 일단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자 상승 급등 후에 급락 후에 횡보를 우하향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끝나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 더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이 파동이 이어진다. 이게 나오면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뒤집어지려면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깨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750, 752의 저항대를 종가로 뚫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해 753 가지고 갖다 놔야 됩니다. 종가로 여기까지 올려서 이걸 끊어내면 저점 탈피. 그래서 이 하락이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고 갈아엎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갈이 시장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강해지는 거, V턴 휩소가 나오는 원리가 그런 거죠. 코로나 때 3월 달에 20년 3월 즉 4년 전에 그 굉장히 크게 폭락했던 그 상태에서 뒤집어지면서 1년을 상승했던 그런 휩소가 보여지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밑에서 들이받는 거. 그런 장이 나와야 좀 편안하게 오래 갑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리려고 하면은 계속 방해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이제 BOJ 발표를 앞두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선물 매도를 확대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당 속도 300억 넘어갔죠. 100억, 200억, 300억 매도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러다가 뭐 점심시간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정이 됐지만 어쨌든 장중 최대 8천억까지 매도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 갈색선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8천억 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게 확대된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BOJ 정책에 대한 해석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꼬리를 살짝 달았고요. 외국인도 4,600억대까지 어느 정도 줄여서 마감했습니다. 이 줄여서 마감한 것 자체를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타 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공세에 전일 양봉을 모두 훼손하며 시작한 장이 이제 끝내 단기 추세를 이탈하며 마감됐다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도 다 이 얘기 나눠드렸던 거. 꼬리를 많이 다른 것은 긍정적이나 내일 개파락의 꼬리에서 출발한다면 시장 반등에 취약한 상황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특히 1월 18일 저점부터 여기입니다. 1월 18일 저점부터 그 다음에 3월 14일 고점까지 4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선물이 40포인트 이상, 우리의 이제 어떤 상승장의 평균치 40에서 60포인트 여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뭐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넘어갔지만 어쨌든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의 한 파동이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올라가면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40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가 찍혀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른 시일 내에 갭 상승으로 다시 추세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시도가 돼야 합니다. 시간을 오래 끄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냥 빨리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정도는 있다가 FOMC 결과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FOMC 결과가 시장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냥 올릴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상승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여기 총선 앞두고 밸류업 살리기도 있지만 FOMC도 있다. FOMC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점도표 확인하고 뭐 국채 매입 계획 같은 거,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밸류업 살리기도 포함되고,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에게 배당 소득세도 경감해 주기로 한 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강세였는데 시총 1위에서 4위까지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계속되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HLB, 알테오젠이죠. 이제 시총 최상위 넘버 4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코스닥 제약 지수가 1만 포인트에 도전을 하고 있죠. 코스닥 제약 1만 포인트 도전 지금 상단부에 지금 걸려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장대양봉으로 또 만 포인트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만 포인트 정도의 라인. 그 다음은 이제 1900 포인트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KRX 바이오도 강세 지속. 바이오 섹터가 계속 좋다라는 거죠. 대장은 이제 알테오전하고 HLB가 자리 잡고 있고 새롭게 뭐 툴젠이나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나머지들은 좀 골고루 순환을 하는 경향. 이게 올라갔다가 저게 떨어지고 지금 휴젤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HLB와 알테오젠 즉 시총 3, 4위 싸움은 여전히 되고 있고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지면 시장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895 저항이고 875가 지지가 지금 뚜렷한 상태고요.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895 자리는 875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피보나치 자리죠.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되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930이 열리고 지지 875 자리가 다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는데 한 번 더 뚫리면은 862, 854, 816으로 단계적으로 하락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주목해야 될 상황.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HLB와 알테오젠보다 기간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생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도와줘야 코스닥을 돌파를 만들기 쉬울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깨진다면은 875 재이탈할 때 좀 위험 신호가 잡힐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선물 아까 코스피 선물에 대해서 좀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 한 이번 주 내에 이 다시 추세대를 돌아서는 회복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추세 이탈한 뒤에 밑에서 놀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1150 그다음에 여기 중심 여기 갭 2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갭이 발생했던 요 자리까지 위협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45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열리기 전에 먼저 다시 추세대 안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들어와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FMC 밸류업 내용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상황 조금 이제 오전 점심 시간대까지는 다소 괜찮았으나 이제 오후장에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 어제 오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아침에 일당을 하신 분들 위주의 이제 수익 인증이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우리 일당 클럽 파생반의 일당 클럽 분들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오전 매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00을 넘겼다가 축소 마무리하셨다. 역시 욕심을 줄여야 된다. 마지막에 조금 이제 줄여서 나오신 것 나오죠. 그 다음에 240만 원.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40만 원 수익 올려주셨고요. 그것만 잘라서 보면 오늘 눈에 띄는 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인데 정회원 들어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인데 1,600만 원을 수익 축하드리고요. 총 1,700, 1,600 이렇게 버셨네요. 450만 원, 47만 원, 250만 원, 377만 원, 240만 원, 40만 원, 67만 원을 양매수 하셨던 분 150만 원에 90만 원 까면 한 60만 원 정도 남겠네요. 네, 이런 수익들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오늘 종가의 선물에 대해서는 투신의 베팅이 좀 따로 없었습니다. 좀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도 오늘 투신은 오히려 매매를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금요일에 종가 7천억 매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거의 다 약간 청산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어제죠. 종가에 5천억 매수했던 것도 대부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한 거는 이제 축소하면서 마무리했고 아마 내일 종가 베팅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FMC 앞두고 내일 투신의 의중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고 토탈은 이제 하방 베팅 중이죠. 투신이 금요일에 매도가 더 많았으니까 현재 40억 가량 수익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 달러 선물 4월물이 본격 첫 거래일로서 외국인은 3,582억 매수로 환율 1,337원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상승에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1,340원은 또 외환 당국의 방어 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뚫고 가면은 1,375까지 달리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V턴이 완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V턴이 되게 찝찝한데 여기서 막히지 못하면 즉 1340선에서 사수하지 못하면
뚫리고 1470으로 다음 달까지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증시에 너무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집어져야 시장이 살아나기 쉬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죠. 이제 오늘은 주총이 3월 26일인 기업, 어제가, 그다음 오늘은 3월 27일인 기업 주총이, 3월 27일이 주총인 기업이 오늘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되고요. 이제 내일 주총인 기업, 3월 28일 주총인 기업은 3월 20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29일인 기업은 2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거의 다 주총이 3월 28일 아니면 29일일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진 종목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구독자 정보 공유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최저 수준의 수수료, 선물 옵션 수수료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에 있는 그 오픈톡으로 문의 주셔서 좋은 계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